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한창 준비하던 중에 파혼을 결정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문득 요즘 결혼 소식을 많이 들려오는 걸 보면 예전에 파혼했던 일이 떠올라서 저의 사연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파혼한 예전 남자친구와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왜 파혼했는고 하니 사람이란 게 본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 처지가 바뀌니까 변하더라고요. 웃긴 건 대단하게 신분 상승을 했다거나 로또에 당첨돼서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직업 하나 바뀌었다고 세상 유세란 유세는 다 떨다가 제가 마치 본인을 모시고 결혼하는 줄 착각을 하길래 짜증나서 제가 먼저 파혼 선언해버렸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그 집 가족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과 얽히고 보니 예전에 몰랐던 문제들이 보이기도 했고 제가 지옥 불구덩이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정신이 확 든 거죠. 결론적으로 잘한 파혼이었다고 생각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요즘입니다. 나이 30 중반이 넘도록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던 그 사람. 사실상 저는 그 인간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줬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이는 2살 많아요. 원래는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일이 힘든 거에 비해 보수는 작고 월레벨이 없는 직종이었죠. 그땐 하도 일이 힘들다고 투덜거려서 정말 너무나 대단하고 힘든 일을 하는 줄만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원래가 힘든 걸 못 견디는 엄살이 심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니 일 시작하고 자리 잡을 만하면 관두고 또 다른 일을 찾고의 반복이었죠. 늘 월급이 적어도 자기 생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더니만 결국은 본인 소원대로 철밥통인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하더라고요. 제가 공무원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저 대다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에 비해 제 전 남자친구는 자격이 한참 미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이 딱 30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또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좀 갑갑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엄마가 저에게 슬슬 결혼하라며 얘기를 꺼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직장 관두겠다는 남자친구가 너무 대책 없어 보여서 말린 게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2년 안에는 승부를 볼게. 약속하는데 절대 35 넘을 때까지는 공부하는 일은 없을 거야. 길게 보면 지금 별 볼 일 없어도 내가 공무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야 너도 마음이 편할 거고. 그럼 우리 그때 결혼하는 게 어때? 그래도 멀쩡히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조금 돈 모았나 했더니 그 돈 다 써버리면 나중엔 어쩌려고. 결혼하려면 오빠 합격하고 나서도 몇 년 더 돈 모아야 한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그냥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좀 더 발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 강도에 비해서 주는 돈이 너무 적어. 사람을 밤낮 없이 굴리잖아. 절대 오래 못할 일이야. 대신 공무원은 한 번 들어가면 퇴직은 당연히 보장되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더더라.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네가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알잖아. 나 너밖에 없는 거. 내가 너 아니면 감히 지금 와서 공부하고 결혼할 고민을 할 것 같아? 너니까 나도 이런 결심한 거야. 나 때문이라는 말 별로 안 반가워. 오빠 인생인데 오빠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단지 요즘 공무원 시험이 쉬운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들 걸린다고 하길래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야. 우리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공무원 월급 적다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는데 일이 쉽다고 누가 그래? 모든 세상에 수월한 일은 없는 법이라잖아. 저는 굳이 왜 월급 적은 공무원을 하려고 1년 혹은 2년의 시간을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너도 나도 공무원 하겠다고 하던 시절도 지난 데다가 급여가 박봉이라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었고요. 아빠도 공직에 있다가 퇴직하셨지만 저에게 공무원 하라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 없으세요.
하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 사람 인생인 거고 본인이 원하는 일을 제가 뭐라고 계속 말리겠어요. 결국은 잘해보라고 격려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고 저는 쭉 직장 생활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나갔는데요. 평일에는 각자 직장 일과 공부에 매진하고 주말에 하루 정도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나이가 있다 보니 공부하면서 집에 손 벌리는 건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모아놓은 돈으로 학원비하고 평소 용돈으로 쓰는 듯 했는데 아무래도 늘 돈을 아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의 의식주까지는 아니지만 의와 식 정도는 해결해줬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때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굉장히 송구스러워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 때보다 저에게 신세지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원래 데이트할 때 남자 쪽에서 부담하지는 않았어요. 둘 다 직장 생활했으니 그 사람이 밥 사면 제가 눈치껏 다른 데서 계산을 하곤 했고요. 따로 둘이 데이트 비용이나 결혼 비용을 같이 모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굳이 그러긴 싫었어요. 적어도 연인 사이에 돈 때문에 치사하게 굴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예전보다 오히려 남자친구가 저에게 마음으로는 더 잘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와 연애하기 전에 여러 번 모임에서부터 얼굴은 본 사이였어요. 알고 지내길 1년 정도였는데 그때는 썸 타는 것도 아니었고 저에게 관심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잘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딱히 좋아하는 마음이 크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런 남자 없다 할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는 모습에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든다고 만나면서 저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지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고 다른 연인들이 다들 그렇듯 처음에 불타오르던 때도 있었고 또 마음이 안 맞아 투닥거릴 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심각하게 싸우거나 헤어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사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장점과 단점도 다 알게 되었고요. 저 역시 장점만 있는 인간은 아니니 이건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애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 있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하게 대하자는 거였고 서로에게 모자름이 있으면 채워주자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 준비하는데 방해될까 봐 저는 한창 연애할 시기에 다른 욕심 버리고 일단 남자친구를 많이 배려해줬습니다. 남자친구도 특별한 날 저에게 좋은 선물 하나 못 해준다면서 많이 미안해했지만 맛있는 거 먹고 꽃다발 하나만 받아도 저는 만족했고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 첫 해, 남자친구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국가직은 물론이고 나름 잘 봤다고 했던 지방직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마 본인은 한 번에 붙을 거라 생각했던가 봅니다. 요즘 예전처럼 공무원 시험이 쉽지만은 않다잖아. 보통 2년 정도는 다들 공부해야 붙더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어차피 2년은 기본적으로 공부할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렇긴 한데 막상 시험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니까 기분이 별로네. 나는 지방직은 붙을 줄 알았거든. 너는 점점 예뻐지고 자리 잡아가는데 나만 점점 더 못나지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불안한걸. 갑자기 왜 약한 소리를 해? 오빠 설마 자격지심 같은 마음 드는 건 아니지? 그럴 거 없어. 처음 도전해서 다 붙는 시험이면 왜 그리 경쟁률이 높겠어. 다음에는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공부만 신경 써. 생전 못난 소리 안 하던 사람이 1년이 넘어가면서는 스스로도 초라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나 봅니다. 안 하던 소리를 하기도 하고 제가 잘 나가서 불안하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둘이 돈이 없다거나 힘든 시기는 별로 없었는데 아마도 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많으니 미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중에 좋은 결과 꼭 내서 진짜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한 거보다 몇 배로 잘할게. 말만 들어도 고맙네. 미안해할 필요 없어. 오빠가 나한테 잘해준 거 생각하면 나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 아무리 고맙다고 해도 남자가 여자에게 가지는 자격지심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사실 저는 돈에 그다지 구애받으며 살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혹여 비싼 곳에 가서 밥 먹고 제가 계산하면 부담스러워하거나 미안해할까봐 오히려 더 싼 음식점을 찾게 되고 데이트를 해도 돈 안 드는 도서관에서 잠깐씩 보고 헤어지는 게 다였습니다. 물론 저렴한 데이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기분도 내고 싶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될수록 저는 좀 지쳐갔던 게 사실이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공부는 남자친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남자친구가 공부하는 동안 나름 준비하고 있었던 자격증도 준비를 했고 남자친구 모르게 이직을 위해 몇 번 면접을 보기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남자친구에게 말을 못한 일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서 낙담하고 있을 때 마침 지원한 회사에 제가 덜컥 합격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은 회사지만 한창 성장하고 있는 식품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고 연차로는 벌써 10년째였던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직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름 대면 다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합격 소식 안 시점이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했던 때여서 차마 말을 못했어요. 어차피 직장 다니는 건 똑같으니까 나중에 남자친구가 언제든 합격하면 대기업 합격 소식도 얘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한 회사를 오래 다녔지만 왜 사람들이 대기업에 그리 목을 매는지 알겠더라고요. 직원 복지며 급여며 모든 면에서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받던 연봉은 귀여운 수준이었다고 해두겠습니다. 명절 상여금 받고 저는 왜 0이 하나 더 붙었는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서 회사 격리팀에 문의까지 했어요. 부모님과 같이 사니 돈 쓸 일은 없고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도 공부한다는 사람이니 어디 갈 곳도 없었던지라 큰돈을 안 썼기 때문에 돈을 꽤나 많이 모으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남자친구는 저의 격려에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남자친구가 엉뚱하게도 자기 가족을 만나줄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엄마가 너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결혼 말이 나온 건 당연히 아니었고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얼굴 보고 가볍게 식사만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원래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 될 사람을 자주 보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저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보자고 하신다는데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만나 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로 한 것도 아닌데 왜 보자고 하시는 거야? 나 부담스러운데. 나도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엄마가 너 얘기 듣고 나한테 잘해주는 걸 너무 고마워하시는 걸 어떻게 해. 한번 식사만 대접하고 싶다시잖아.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리고 지금 인사들이나 나중에 인사들이나 어차피 해치워야 할 일이니까 기왕이면 빨리 해버리는 게 좋지. 그래? 그럼 이참에 오빠 엄마 인사드리고 오빠도 우리 부모님 인사만 하는 게 어때?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 말은 또 거절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만나는 건 자기 처지가 저만 못해 부담스럽답니다. 공무원만 합격하면 그때 당당하게 인사드리고 싶다는 말에 저도 더 뭐라고 할 수 없어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 만나 뵙는 그의 부모님은 그럭저럭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여느 아들 가진 부모처럼 아들 자랑은 하셨지만 자랑할 게 딱히 없는 처지이다 보니 그 사람 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셨어요. 우리 민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일을 아가씨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며? 아들이 저 나이에 자리 못 잡고 공부하겠다는 거 엄마로서 사실 많이 불안했거든. 근데 이렇게 살뜰한 여자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이번에 결과가 안 좋아서 우리 민수가 낙담을 많이 했는데 마음을 많이 써줬다길래 내가 한번 보자고 했어. 아니에요. 민수 오빠 이제 곧 붙을 텐데요.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공부에 방해 안 되게 조심히 만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건 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나저나 아가씨는 듣자니까 직장 생활한다고 그랬나? 둘이 어쨌든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는 건데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돈 열심히 모아놓고 그래. 그래야 우리 아들 합격하면 바로 결혼하지. 아, 오빠가 합격해도 모은 돈이 많이 없어서 아마 2, 3년은 더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야지 싶은데요, 어머니. 아직 저는 결혼 생각은 진지하게 하고 있지 않아서요. 무슨 소리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결혼하면 되는 거지. 할 마음만 있으면 다 길이 있는 법이야.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하다만 결혼하면 여자한테는 잘할 놈이다. 그건 내가 보장해. 아이, 엄마, 오늘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으면서 왜 자꾸 부담을 주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결혼 생각이 많이 없었던 저는 당황해서 저리 말씀드렸습니다. 직장도 없는 아들을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결혼 비용을 뭐 많이 보태주시겠다는 건가 싶었는데 그 사람 어머니가 흘리듯 하는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민수가 공무원만 되어봐라. 공무원은 대출도 많이 다 나온다더라. 싸게 대출 받아서 결혼 준비하고 집도 얻고 둘이 살면서 열심히 갚아나가도 되는 거야.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 못 되니까 어쨌든 그 점은 미리 말해도마. 그러니까 지금부터 직장 생활하는 너라도 열심히 결혼 비용 모아두라고 하는 거야. 오늘 너한테 부담 주려고 부른 건 절대 아니다만 우리 사정은 대충 알고 있었으면 해서 겸사겸사 불렀어. 어쨌든 우리 아들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나는 너를 이미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부담스러워 말고 종종 보고 살자? 저는 어색하게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만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를 말린 끝에 더 부담스러운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아들한테 대놓고 잘하라거나 그런 말보다는 둘이 싸우지 말고 오손도손 사귀고 결혼까지 잘했으면 좋겠다는 덕담 같은 말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날은 제 외모 칭찬, 학벌 칭찬, 아무튼 칭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식사 준비도 얼마나 정성껏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제가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하니 손사래를 치시면서 앉아있으라고 하고 후식까지 배부르게 얻어먹고 왔었죠. 그때 남자친구 형 결혼시키면서 돈을 많이 쓰셔서 여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알아서 장가 갔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는 거 보니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남자친구에 비하면 훨씬 조건이 나은 편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귀는 동안 서로 집안 얘기를 깊게 하지 않아서 몰랐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인 줄 알았는데요. 사실 저는 조건만 놓고 보면 남자친구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진작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3년 전 큰오빠 결혼할 때 오빠 집 해주시면서 제 몫이라며 주신 아파트였는데 이건 남자친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게 되더라도 남자친구가 부족하면 내가 채우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철없는 생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듬해 남자친구 시험이 또 다가왔는데요.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시험 막판에는 거의 만나지도 않았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신경을 쓴다고 썼지만 저도 나름 회사 일이 무척 바빴습니다. 난생 처음 해외 출장을 가야 할 일도 있었고요.
남자친구는 유독 긴장하는 모습이었는데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는 무척 홀가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시험이 어쩐지 쉬웠다며 환하게 웃는데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결과는 너무나 다행히도 합격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무슨 행정고시라도 합격한 줄 알 정도로 저와 남자친구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빛을 이제야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진심으로 남자친구를 축하해 줬어요. 이제 평생 직업 얻게 됐네? 축하해. 오빠가 정말 바랬던 일이잖아.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래, 고마워. 이게 다 나 믿고 기다려준 네 덕분이지. 나 첫 발령 받으면 결혼 준비부터 하자. 정말 고마워. 남자친구는 면접도 무사히 통과해 최종 합격을 했고 몇 달 뒤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신규자 교육이니 회식이니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더라고요. 저도 직장을 다녔고 주말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어쩐지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하긴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가끔 전화가 왔는데 아들 공무원 됐다고 이제는 거리낄 거 없이 장가 보낼 수 있겠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집에서도 슬슬 결혼 얘기를 하시며 남자친구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우리 집에 정식으로 소개도 시켰어요. 부모님은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하던 역사를 다 알고 계셨고 남자친구를 보시고는 그냥 딱히 마음에 드신다기보다는 무난하게 살 것 같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아마 딸 가진 부모도 아들 가진 부모와 마찬가지로 딸이 더 아깝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그야말로 극진하게 사위 대접을 했고 남자친구 역시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서 엄청 으쓱거리더라고요. 너희 부모님도 내가 공무원인 게 좋으시겠지? 솔직히 너는 회사 다니다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원래 여자들이 회사 오래 못 다니잖아. 대기업이라면 또 몰라. 평생 딸한테 월급 갖다 주는 사위니 당연히 좋으시겠지. 남자친구가 저 말하는데 솔직히 속으로 좀 웃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대단한 분들이긴 하지만 엄마는 아직 교감으로 재직 중이시고 아빠는 퇴직하셨습니다만 사실 감사원 출신이거든요. 두 분 다 사회생활 하신다고 알고 있었는지 자세한 거 모르는 남자친구는 그야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 아빠가 감사원 출신인 걸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늘 신신당부하신 일입니다. 그거 말하고 다니면 하도 주위에서 뭐 청탁하는 일이 많다고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고 슬슬 상견례 날짜도 잡고 했는데 문제는 남자친구의 태도가 점점 변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 되고 나서는 제가 눈에 안 차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일이 종종 있었어요. 저랑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공무원 시험 보길 잘했다. 예전보다 월급은 적지만 가늘고 길게 가니 마음 편하기론 최고다. 여자로서도 이 직업이 좋다고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는데요. 꼭 마지막에는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너도 그냥 나처럼 공무원 준비하는 게 어때? 우리 같은 부서 여직원들은 보면 다들 참 야무지더라. 아예 일찍부터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온 친구들도 많아. 그게 똑똑한 거지. 안 그래? 됐어. 나는 공부 다시 시작할 자신 없고 무엇보다 구급 공무원 월급? 그거 받으면서 종일 일할 생각 없어. 월급이 문제야? 너 지금 얼마나 받는다고? 사기업은 딱 직원들 단물만 빨고 뱉는 거 몰라? 이러면서 빨리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이러면서 들들 볶더라고요. 원래 남자친구 공무원 합격하면 나 대기업으로 이직 성공했다고 당당하게 명함 주면서 내 연봉까지 말하려 했는데 먼저 이런 소리를 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말할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우리 집도 인사드리고 상견례를 앞두고 날짜 조율을 하던 시점이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걸 대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공무원 합격한 직후에 같이 식사를 할 때만 해도
어머니는 이제 둘이 결혼 준비만 잘하면 되겠다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공무원 붙고 나니까 어찌나 주변에서 선자리가 들어오는지. 내가 요즘 그거 뿌리치느라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지 뭐니. 네? 오빠한테 선이 들어와요? 저는 기분 나빠서 물어본 건 아니고 진심 신기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구급 공무원 합격했다고 선자리가 줄을 선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글쎄 교사고 간호사고 은행원이고 아주 좋은 선자리가 잔뜩 들어오는데 너 때문에 거절하고는 있지만 나도 놀랠 노짜다. 공무원 됐다고 조건 좋은 여자들이 이렇게나 달라붙을 줄은 몰랐어. 하긴 요새는 학력보다는 직업이 좋아야 하지 않냐? 좋은 학교 나와 봐야 다 쓸모없지. 너도 봐라. 좋은 학교 나와서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 다니고 있지 않니? 사실 제가 남자친구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거든요. 어머니가 은근히 남자친구 직업 부심 부리며 저를 돌려가시는 거예요. 여자가 학력이 너무 높아도 솔직히 별로지 않니? 학력 높아봤자 그거 써먹지도 못하고 집에 눌러앉아 살림만 하게 될 텐데 차라리 취직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암튼 아들이 잘 되니 나도 눈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예비 남편 놈의 반응이었습니다. 하긴 나도 합격 전에는 몰랐는데 학력 컴플렉스 전혀 가질 필요 없더라. 무조건 직업 잘 얻는 게 중요하지. 아무튼 너는 결혼하면 어차피 오래 다닐 직장 아니니까 애 낳으면 쉬면서 아예 나처럼 공무원 좀이라 해.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우리가 돈 버는 길이고 자리 잡는 길이야. 내 말대로 할 거지? 다니는 직장을 애 낳는다고 관두다니. 내가 다니는 직장인데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공무원인가요? 남자친구가 툭 하면 공무원 거리면서 저 다니는 직장을 우습게 아는 것도 싫었고 어머니가 선자리도 운운하시면서 아들 유세를 하시는 게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선자리만 운운하신 게 아니라 은근히 저에게 아들 데려가는 값을 톡톡히 치르라며 뭘 해올 수 있냐는 둥 속물 같은 모습도 내비치셨습니다. 그때 확실히 공무원 며느리 얻으시라고 하고 박차고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웃기는 꼴을 한 번 더 당하고 말았네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그 무렵 이렇게 남자친구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막상 결혼하자고는 하는데도 남자친구가 뭔가 저에게 자꾸 갑질을 한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파혼하겠다고 마음먹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가 아마 추석 명절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연애할 때야 양가집 안 챙겨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상견례를 명절 지내고 하기로 했는데 어쩐지 명절 때 양가에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 엄마가 명절 때 힘들게 오지 말고 그 전에 한번 날 잡아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할 말도 있으시다면서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물었더니 엄마가 저한테 마련해준 집 얘기를 하시면서 이서방이 저 집 있는 걸 모르는 눈치길래 신혼집 걱정은 말라면서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결혼 준비 잘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 우리 집에 명절 전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우리 부모님이 할 말이 있다고 부르셨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말을 들은 남자친구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너희 집에 가자고? 무슨 할 말이 있으시길래 그런지는 모르고? 당연히 가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절이 나오길래 제가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할 얘기가 있으신가 봐.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근데 왜 무슨 다른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건 아닌데 너희 부모님이 나 불러서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나는 짐작이 가긴 한다. 어쨌든 결혼하기도 전인데 벌써 나를 오라가라 하시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좀 그러네. 뭐? 그런 말이 어딨어. 오라가라 하다니.
할 말도 있고 해서 같이 얼굴 보고 식사나 하시자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오빠가 어떻게 알아? 뻔하지. 딸 신랑감이 공무원 되니까 혹시 내가 다른데 눈 돌릴까 봐 그러시는 거 아니야? 예비사위 기선제압 할 겸 부르시는 거겠지. 근데 죄송하지만 못 간다고 말씀드려. 오더라도 네가 먼저 우리 집에 와야지. 안 그래? 결혼 전인데 명절 전에 예비처가 가는 거 아시면 우리 엄마 속상해 하신다. 그때 기분이 확 상해버린 저는 기가 막혀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오라는데 안 가겠다 이 말인 거지? 못 간다고 말씀드려. 내가 결혼 전부터 너희 부모님이 오란다고 들락날락거려야겠어? 솔직히 이건 오바다.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우리 집도 식구 많아. 우리 아버지가 둘째시고 명절 때는 큰 집도 우리가 가서 차례 지내는 거 도와야 해. 그리고 고모님 두 분 오시면 같이 인사도 드려야 하고 거기 끝나면 우리 어머니 외가 식구들 찾아뵙고 인사도 드려야 해. 그러니까 결혼하면 아마 명절 때는 너희 집 가는 거 힘들 거야. 엄마가 너한테 천천히 얘기하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너희 부모님 나 벌써부터 오라가라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둘게. 결혼하면 그때 매번 명절 때마다 나는 우리 집에 당일에는 못 간다는 거야? 참. 아니 진작 좀 말해주지 그랬어. 저는 하도 어이없고 기막혀서 저리 얘기한 건데 남자친구는 제 말귀를 못 알아듣고는 한다는 말이 이랬어요.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나? 어차피 너는 나랑 결혼하기로 한 거고 그 정도는 당연히 남의 집 며느리 되면서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공무원 철밥통에 너보다 먼저 죽으면 네가 내 연금도 가져가는 건데 나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안 그래? 뭘 감수해? 어이가 없어서 정말. 내가 뭐 오빠랑 결혼 못해서 안달난 사람으로 보여? 요즘 결혼해서 친정 가지 말란 사람이 어디 있나 했더니 내 눈앞에 있는 줄은 몰랐네. 대체 오빠가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하니? 저는 남자친구의 저 어이없는 잘난 척을 더는 못 참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뭐냐니? 나 대한민국 공무원인 거 몰라? 내가 이런 말해서 뭐하지만 현실이 그래. 너 혹시 감가상각이라는 말 알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너는 나이 먹고 연차 쌓일수록 감가상각되겠지만 나는 시간 갈수록 호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지. 누가 더 남는 장사겠어? 당연히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뭐 싫으면 파혼하던가. 사람에게 감가상각이라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치가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파혼이라는 단어까지 입에 먼저 올린 건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상황이 사람을 만들고 변하게도 한다지만 저 사람을 내가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깨닫게 된 저는 파혼이라는 말을 맞받아 쳤습니다. 그래 좋아. 파혼하자. 오빠가 파혼하자고 하면 내가 뭐 매달릴 줄 알았어? 웃기시네. 남들이 들으면 뭐 내가 판검사 신랑이라도 얻은 줄 알겠어. 부급 실수령액이 얼만지 어디 한번 보자. 그렇게 잘났어? 어디 한번 까봐. 나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자. 네가 지금 나한테 세게 나올 입장이야? 물론 내가 너보다 월급이 몇십만 원 적을 수는 있어. 그래도 먼 훗날을 생각하면 상황이 다르지. 너 애 낳으면 바로 직장 관둘 거잖아. 자, 어디 봐라. 그래도 남자는 군 경력 호봉으로 쳐줘서 나는 3호봉이다, 3호봉. 핸드폰으로 자기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는데 정말 월급이 귀엽더라고요. 초과 근무 안 했으면 채 200만 원도 안 되는 실수령액을 보는 순간 웃음이 나오길래 픽하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기분 나쁘다는 듯 성질을 내더라고요. 너 지금 나 비웃냐? 네가 지금 당장 나보다 조금 더 번다고 비웃을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일할 날이 20년이 넘지만 너는 고작해야 몇 년이면 퇴직이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빠지. 내가 지금 나보다 월급이 조금 적어서 웃는 걸로 보여? 그래. 나도 오빠한테 할 말 있었는데 잘 됐다. 오늘 다 털어버리고 나도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울 거야.
자, 이거 봐. 내 명함이야. 그리고 문자로 내 월급 명세서 보내줄 테니 어디 한번 확인해 봐.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저의 명함을 지갑에서 꺼내 뭉치째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의 명함을 주워들던 그 사람. 순간 표정이 조금 전 의기양양했던 모습과 달리 당혹스런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뭐야? SM 물산? 네가 왜 여기서 대리직함을 달고 있냐? 너 무슨 듣보잡 중소 다니던 거 아니었어? 듣보잡 중소 좋아하네. 거기서 열심히 일한 경력 인정받고 오빠 공부할 동안 나도 자격증 따고 이직 성공했다 이거야. 오빠만 열심히 살고 대단한 성과 이뤘다고 착각하지 마. 나도 가만히 남자만 바라보고 사는 여자 아니거든? 제가 보낸 문자로 저의 월급을 확인하고는 놀란 눈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명절에 본봉의 600%에 상여금 찍힌 명세서를 보고 본인 월급을 제가 왜 귀엽다고 했는지 이해했을 겁니다. 너 정말 이 월급 받고 다녀? 거의 내 2달 월급 합친 돈인데 너 왜 이직한 거 말하지 않았어? 대체 언제 이직한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린 어차피 파혼이야. 공무원 되고 나서 슬슬 이상하게 변하길래 설마 했는데 사람이 정말 변한 게 맞네. 오빠 아주 대단한 시험 붙으신 거 맞으니까 주변에 같은 구급 공무원 만나서 결혼해. 오빠한테는 그게 딱이겠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할게. 우리 엄마가 명절 전에 왜 보자고 하셨는지 알아? 사위 기선제압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결혼할 때 집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려는 거였어. 사실은 내가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집이 있거든. 지금 시가가 몇이더라? 서울 집값이 얼마인지는 알지? 부담 갖지 말고 결혼 준비하라고 좋은 얘기 해주시려던 거였는데 자기 복을 차도 유분수지. 뭐 오빠 덕에 나는 오빠 진심을 알았으니 결혼 피할 수 있어서 잘 된 거지만 오빠는 나랑 헤어지고 나면 후회 좀 할 거다. 그럼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결혼 안 할 거라고 오늘 당장 말씀드릴 테니까 오빠도 부모님은 알아서 얘기해. 우리 다신 보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요? 완전 똥 씹은 얼굴이었죠. 예전에 공무원 준비할 살살 제 비위 맞추면서 제가 돈 쓰게 하고 미안해하는 척 잘해준다는 사탕발림 소리에 한 거 전부 진심이 아니었겠더라고요. 다 본인을 위한 거짓 연기였던 거죠. 나가는 제 옷자락을 다급하게 붙잡더라고요. 잠깐!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파혼이라니! 부모님 만나는 자리 앞두고 너는 파혼한다는 말이 나와? 그러지 마. 일단 내가 아까는 말실수한 것 같으니 사과할게. 나는 네가 이직한 줄도 몰랐고 집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너 모은 돈도 몇천밖에 없다고 하니까 나는 돈 없는데 빚이라도 내야 하는가 싶어서 괜히 부하가 치밀더라고. 심하게 운 거 미안해. 파혼은 내가 홧김에 한 소리야. 우리 다시 천천히 얘기하자. 저를 붙잡는 손은 파들거리며 떨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본인이 저에게 무슨 실수를 했는지 단단히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만 저는 파혼을 물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나는 홧김에 파혼하는 거 아니거든? 나는 꼴랑 공무원 붙어서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부심부리고 나랑 내 친정 우습게 하는 사람 결혼할 생각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오빠 수준에 맞는 사람 찾아봐. 야, 우리가 몇 년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럴 수는 없는 거지. 내가 너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 붙은 건지 너 잘 알잖아. 그랬으면 이렇게 변하지 말았어야지. 공무원 합격했다고 무슨 자신감이 붙어서 그렇게 나한테 뻑인 건데? 오빠 세상 잘난 공무원이잖아. 오빠는 나 없이 잘 살 거야. 나 솔직히 오빠가 늘 자기 공무원 된 거 잘난 척할 때마다 아주 속에서 열불이 났거든? 그래도 꾹 참았어. 근데 왜 참고 살았나 싶네. 지금은 속이 아주 시원하다. 저는 뿌리치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길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상견례 취소하자고 했고 담백하게 이 결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수수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인간을 맞서느라 한동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인간 엄마까지 저를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사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 너한테 실수 좀 했다고 파혼을 한다니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너 말고도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린 적도 없고 오로지 너랑 결혼하려고 공무원 된 놈이야. 잘난 척 조금 했다고 그걸 못 받아줘? 부탁이야. 우리 아들 지금 너 때문에 다 죽어간다. 막말로 너 그런 좋은 회사 다니고 집까지 있는 줄 알았으면 손 들어온다는 얘기도 너한테 안 했을 거야.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어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계속 고집 피울 거니? 천자리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그 여자들 줄 세워서 아들 맞선 보기 하면 되겠네요. 왜요? 그중에 저처럼 대기업 다니고 집에서 아파트까지 있는 여자는 없나 보죠? 죄송하지만 저한테 이러시는 거 다 헛수고니 그만하세요. 집안 싸움 만들고 싶지 않네요. 저 놓친 거 아까워서 그런 거 저 다 알지만 어쩌겠어요? 먼저 파혼 얘기한 건 제가 아니고 아줌마 아들이에요. 순전히 아줌마 욕심이랑 아줌마 아들 어이없는 자만심이 파혼의 원인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저는 전 남자친구와 저렇게 3년간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파혼을 결정하고 난 뒤의 일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였다면 이혼 때문에 절차가 복잡했겠지만 파혼이 이래서 쉽구나 했어요. 할 일이라곤 상견례장을 취소하고 결혼 소식을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파혼했다고 말하는 게 다였습니다. 이게 가장 힘들긴 했어요. 일일이 이유를 말하기는 어려운지라 대충 마음이 안 맞아 파혼하게 됐다고 했죠.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고들 하지만 어찌됐던 편해지고 더 가까워져도 서로에게 있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자친구가 저를 저 정도로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만나고 결혼까지 했다면 저는 아마 평생 후회했겠죠? 남녀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 집안에 대한 예의도 중요하며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도 파혼을 통해 배웠네요. 저는 파혼 후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 앞둔 분들에게 결혼은 아무리 연애를 오래 했어도 꼭 신중하라고 말씀드리며 저의 사연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